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여러 부당한 특혜를 누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 김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숭고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들여다보는 의혹은 13가지입니다. 핵심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 의원 아내는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들에게서 정치헌금 3천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입니다. 공천 헌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김 의원 아내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이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의원 차남 김모 씨와 관련한 의혹도 상당수입니다. 김 의원은 김 씨가 숭실대에 편입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제 빗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어제는 차남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13시간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은 김 의원의 청탁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내일까지 이틀간 김 의원을 소환해 의혹 전반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달 만에 첫 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은 오는 26일과 27일 김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김 의원 측도 조사에 응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할 핵심 의혹은 공천헌금.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경찰은 앞서 공천헌금을 전달했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 2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돈이 오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 배우자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공천 헌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김 의원은 이외에도 배우자 이 씨가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 편입 청탁 의혹, 차남 취업 특혜 의혹 등 모두 13개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많은 만큼 이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동작경찰서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동작서를 압수수색해 수사과 사건 기록과 업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병기 아내 수사 무마했다는 근거 확보했습니까? 김 의원 배우자 이모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동작서가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앞서 동작서는 이 씨가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내사했는데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의원이 고위직 경찰 출신인 야당 의원을 통해 동작서장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도 김 의원이 동작서장을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사적 유용 의혹을 뒷받침할 전 동작구 의원들의 탄원서도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동작서 전 수사과장과 수사팀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 의원 아내 이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부정편입과 특혜 취업도 수사하고 있는데 업체 대표를 뇌물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10여 가지, 공천 헌금 수수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저울질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강력 반발했던 김병기 의원. 일주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곤 징계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대신 최고위직권으로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정당법상 국회의원을 당에서 내보내려면 의총 등에서 소속 의원 절반이 동의해야 하는데 동료 의원들 손에 제명되는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진 탈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의원총회 절차를 생략할 수도 없는 데다 징계 국면이 길어지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거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김 의원은 결국 회견 3시간 만에 탈당계를 냈고 당원 자격을 즉시 잃었습니다. 서울 동작갑 3선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병기 의원.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전직 보좌진이 연이어 폭로한 본인과 가족 특혜 의혹과 배우자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공천원금 수수 의혹 등에 휩싸이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차남 특혜 입학 등 12개 의혹 가운데 우선 구의원 공천 헌금 의혹만 떼어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당시 전달 통로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간 보고가 했는데 압수해간 거는 없어요. 의원실에 계시는 직원분들 휴대폰이나 PC 이런 거는 거기도 보시긴 하셨어요. 경찰은 또 김 의원 차남이 금고에 공천 헌금 관련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차남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금고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 2명을 포함해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부의장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 보좌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김 의원이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받는 혐의 대부분은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배우자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9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제명 처분이었습니다.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시키는 조치로 원칙적으로는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합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5시간 가까운 소명 과정에서 의혹이 대부분 징계 시효를 넘겼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의 12가지 의혹 가운데 징계 시효가 끝나지 않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와 쿠팡 관련만으로도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제명 결정에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스스로 당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징계 결정문이 송달되면 7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재심 인용, 기각 등을 의결해야 합니다. 당초 이번 주 관련 사안을 매듭 지으려던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그런 당의 책임자이셨기 때문에 굳이 재심까지 하시겠냐,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상상을 안 해본. 민주당은 재심 청구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조속히 결론이 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제명 의결은 증거인멸용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김병기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에서 구의원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2018년 무렵 당시 김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아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니까 후원금 좀 모아오도록 해주시오. 보좌관이 했는데 저는 그건 못한다고 거절을 했고. 다른 구의원들 역시 자신처럼 후원금 독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으려면 뭐 왜 이거밖에 못했느냐, 돈 해와라, 뭐 책임도 하고, 그냥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왔니, 후원금을 내가 얼마나 받아줬는데, 뭐 이런 얘기는. 동작구에서 활동했던 다른 민주당 관계자에게도 비슷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구 사무실에서 회의가 끝나고 김 의원이 나가자 보좌관이 시 구의원들에게 후원금 액수가 모자라니 신경 좀 쓰라는 취지로 2018년부터 매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은 공천과 관련된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사이에는 사실 공천이라고 하는 업무적, 정치적 관계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독촉을 받았을 때는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어요. 김 의원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 언급됐던 당시 보좌관은 생각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에게 공천 헌금 1,000만 원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쓴 전직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 의원 측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 외에 김 의원 측과 주고받은 건 없다며 공천 헌금 제공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22대 총선 민주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 출마 희망자들의 1차 관문 역할에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어떤 선거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민주당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강 의원에 맞서 4명이 도전장을 냈는데 2명은 검증위 심사가 계속 보류돼 중도 포기했고 나머지 2명은 공천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당시 초선이었던 강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공천을 결정짓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역시 김병기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김 의원 역시 지난 총선에서 단수 공천 받았는데 경쟁자를 컷오프한 후 셀프 공천한 거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두문불출하던 김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금품 수수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탈당 의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그건 없을 거라고.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징계심사를 진행하는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국민의힘은 개인 일탈이 아닌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김병기 의원의 묵인을 넘어 그 윗선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연일 터져나오던 의혹에도 버티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6월 명심을 얻고 당선된 지 200일 만입니다.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퇴 결정은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법적 공방도 예고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당시부터 각종 의혹에 휘말렸던 김 전 원내대표. 일주일 전부터 폭로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고가 호텔 숙박권 사용 의혹에 적극 반박하던 김 전 원내대표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과 보좌진을 통한 자녀의 업무 지원 의혹 등에 이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묵인 의혹까지 불거지자 사퇴를 결심한 거로 보입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다음 달 11일 선출됩니다.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개파색이 옅은 삼선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새 원내대표는 잔여 임기인 내년 5월까지 원내를 지휘하게 됩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최고위원 3명에 대한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두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